안녕하세요. 찐종토입니다. 3월 10, 11, 12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 중국 증시는 약보합, 홍콩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상해 0.19% 하락, 심천 0.17% 하락, 홍콩 항생 1.85% 하락, 홍콩 테크 지수 2.52% 하락.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제약 4%대, 전기 기계 3%대, 고무, 태양광, 의료 서비스, 석탄, 건설기계, 전자부품, 비철 1%대, 하락 업종은 컴퓨팅 파워, 클라우드, 보험은행,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미디어 등. 3월 10일은 양회종 정협회의가 폐막하는 날입니다. 정협회의 폐막 외에 국내에 특별히 굵직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날 산업 뉴스 중 화웨이가 의료 위생 군단을 신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 중 AI 의료 테마주가 급등했습니다. 화웨이는 2021년부터 특정 수직 산업에 대한 신사업부를 설립할 때 군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요. 기존의 석탄 군단, 항구 군단, 전력 군단 등에 이어서 이번에 설립한 의료위생 군단은 21번째 수직 산업 군단입니다. 화웨이는 예전부터 이미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해 왔고 바이오 플러스 의료기기 플러스 헬스케어 분야에 화웨이의 기술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의료위생군단, 즉 헬스케어 사업부를 정식으로 설립했다는 것은 화웨이가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일종의 전략적 사업으로 승격시켰다는 뜻입니다. 화웨이 자사의 반구 빅모델, 성腾AI 아키텍처, 클라우드 컴퓨팅 이러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AI 보조 진단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해서 빅모델을 임상에 응용하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네, 홍콩 증시는 지난주 급등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 3월 10일 월요일에는 홍콩 항생 1.85% 하락, 홍콩 테크 2.52% 하락했습니다. 플랫폼과 빅테크주가 하락했는데 찡동, 메이투안 4%대 하락, 알리바바 텐센트 3%대, 샤오미 2%대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3월 11일 화요일 중국 증시는 강보합, 홍콩 증시는 항생이 약보합, 홍콩 테크가 1%대 상승했습니다. 3월 5일 개막한 전인대가 3월 11일 폐막했는데요. 폐막일 중국과 홍콩 증시는 흐름이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이날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의 블랙 먼데이, 미국 현지 시간 3월 10일 나스닥이 4%대 급락,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2%대 하락하며 블랙 먼데이가 연출됐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 하락폭은 2022년 9월 13일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였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윅스는 19% 넘게 뛰어 7개월 내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경기나 증시가 침체하더라도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백악관은 증시가 급락하자 주식시장의 동물적 감각과 경제 상황 사이에는 강한 차이가 있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의 30%에서 40%로 높였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7%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3월 10일 미국 증시 폭락 이후 여러 명의 미국 주식 분석가들이 미국 증시에 대해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S&P 500 지수, 중국 현지 시간 3월 11일 중국과 홍콩 지수의 당일 흐름을 보면 상해종합지수, 심천성분지수, 상해종합지수는 0.91% 하락 출발 후 낙폭이 축소되면서 상승 전환하려다가 다시 좀 하락한 후 오후장에 낙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결국 상승 전환에서 장 막판에 0.4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심천성분지수도 마찬가지로 1.17% 하락 출발 후 상해종합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 전환에서 0.33%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3월 11일 홍콩 지수의 당일 흐름을 보면 왼쪽에 홍콩 항생지수, 오른쪽에 홍콩 테크지수. 항생지수는 2.14%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이 점차 축소됐고 장 막판에 잠깐 상승 전환했다가 막판에 0.01%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항생 테크 지수도 흐름이 비슷한데요. 2.66% 하락 출발후 장중 낙폭이 축소되면서 장 후반 상승 전환에서 1.39% 상승 마감했습니다. 3월 11일 이날 니케 지수 0.64% 하락, 코스피 1.28% 하락. 네, 2월 춘절 연휴 이후 미국 증시와 중국 홍콩 증시 흐름이 대조되는 상황을 보면 대체로 알 수 있다시피 미국 달러 자산 하락, 중국 유안화 자산 상승이라는 국면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3고, 즉 고부채, 고인플레이션, 고주가라는 3고에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하고 극단적인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미국은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소모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자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뿐입니다. 네, BCA 리서치가 지난 3월 10일 발표한 최신 예측에 따르면 향후 3개월 내에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했고 3월 11일 시티그룹은 미국 증시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동시에 중국 증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전인대가 3월 5일 개막 3월 11일 폐막했는데요. 3월 5일 리장 총리의 정부 공작 보고에서 성장률 목표 5% 안팎, 재정 적자율 3%에서 4%로 확대, 그리고 각종 전략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한 강력한 투자 육성 의지 등등을 피력하면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미래 산업 발전에 대한 안정감과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유럽에 비해 중국의 비교 우위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그들이 정치적 수요나 언론 패권의 필요성에 의해 이런저런 내러티브로 반중적인 언론을 낸다 해도 결국은 그들 스스로의 소모적인 행위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뿐더러 자국을 소모하고 자해하는 일종의 익살극처럼 보이게 될 뿐입니다. 심지어 결과적으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중국 별명拜振华, 川建国처럼 어떻게 보면 다 중국의 발전을 도와주고 중국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들, 일종의 단계별 동반자라는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중국인이라면 다 아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속담 명언 옛말이 아니고 그냥 무난한 한마디입니다. 好好做好自己的事情. 번역하면 자기 할 일을 잘한다. 자기 할 일에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결과물은 때가 되면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정부와 인민들이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해온 것처럼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그때 가면 저는 물론 이 세상에 없겠지만 저는 저희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Next China는 여전히 China이고 오늘 중국의 경쟁자는 어제의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이 설정한 가상적은 중국이지만 미국의 실질적인 적은 미국 내부에 있습니다. 네, 딥시크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0일 딥시크가 발표한 딥시크 R1 빅모델이 미국의 AI 빅모델 독점 구도를 타파해 전 세계적인 돌풍을 불러일으킨 것은 잘 아실 거고 3월 11일 시장 소문에 의하면 딥시크 R2가 아마 3월 중하순쯤에 발표될 수도 있다. 소문 버전이지 공식 버전은 아닙니다. 네, 다른 내용입니다. 중국 상무부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1월 영국, 한국, 네덜란드, 일본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각각 324%, 104%, 76%, 40% 증가했습니다. 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 2월 합산 중국 자동차 생산량 판매량은 각각 455.3만 대, 455.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2%, 13.1% 증가했습니다. 그중 전기차 생산량 판매량은 각각 190.3만 대, 183.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씩 증가했습니다. 1, 2월 합산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이 40.3%를 차지했습니다. 1, 2월 합산 중국 전기차 수출량은 28.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네, 중국 증권사 중 하나인 은하증권이 3월 11일 낸 중국 증시 코멘트 요약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가 신구 동력 전환이라는 전환기에 있으며 특히 신질 생산력의 발전 가속화와 일련의 정책 부양으로 중국 증시는 구조적인 밸류에이션 재평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일괄적 증량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 자금의 유입이 가속화되는 배경 속에서 증시 운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는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과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 회복 리듬에 주목해야 한다. 업종 배분 면에서 세 가지를 추천한다. 첫째,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한 로직과 신질 생산력의 발전 요구에 기반한 과학기술 혁신 테마. 둘째는 내수 지향 속 두 가지 중점과 두 가지 신 테마. 참고로 두 가지 중점이라는 것은 국가 중대 전략 시행과 중점 분야 안전 능력 건설. 두 가지 신이라는 것은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품의 이구 환신을 말합니다. 셋째, 안정성이 높은 배당주, 주로 중앙국유기업. 네, 3월 11일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상하이 징린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원래는 중국 주식, 홍콩 주식, 미국 주식에 다 투자해 왔는데 최근 미국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 자산운용사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과 산업 구도의 변화에 따라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지금 기존의 현저히 저평가된 상황에서 점차 재인식되고 거기다 글로벌 자금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전환 과정을 겪고 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자산은 그동안 계속 저평가된 어려운 시기를 겪은 적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은 경영면과 정책 환경면에서 큰 압력을 받아 밸류에이션이 계속 떨어진 동시에 유동성 부족 문제도 동반됐다. 또한 그동안은 홍콩의 국제 투자자들도 계속 자금 유출 추세를 보였다. 지금으로 보아 중국 자산, 특히 핵심 자산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새로운 발전 사이클이 아마도 시작되고 있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3월 12일 수요일 중국 증시 약보합, 홍콩 증시 하락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23% 하락, 심천 성분지수 0.17% 하락, 홍콩 항생 0.76% 하락, 홍콩 테크 2.04% 하락. 3월 12일 이날 니케는 0.07% 상승, 코스피 1.47%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전원 설비 3%대, 게임, 전력망 장비, 문화미디어 2%대, PC, 통신 서비스, 자동차 부품, 인터넷 서비스, 통신 장비, 전력, 광학, 가스 1%대 상승. 테마주 중 딥시크 1.1% 상승, 휴머노이드 로봇 0.55% 하락. 하락 업종은 바이오, 우주, 항공, 공항이 1%대, 주류, 건설기계, 관광, 호텔, 유리, 선박, 태양광 등이 1% 이내 하락했습니다. 3월 12일 많이 언급된 내용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인대 폐막 바로 다음 날인 3월 12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주재로 내부 학습회의를 열었다는 소식. 그 기사가 3월 11일 장 마감 후에 나온 거라서 3월 12일에 많이 언급됐습니다. 전인대에서 시 주석의 말씀과 전인대 정협에서 나온 내용들을 증감위 주석이 증감위 내부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학습회의인데요. 거기에 증감위가 앞으로 어떤 면에 힘쓸 거라는 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소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증시의 안정되고 호전되는 추세를 전력을 다해 공고화한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과 신질 생산력 발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 두 번째 소제목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량 과학기술 기업일 경우 아직 영리하지 않은 단계더라도 상장을 지원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네, 이어서 셋째, 자본시장 개혁 한층 더 전면 강화한다. 넷째, 자본시장의 고수준 제도형 개방을 확대한다. 다섯째, 감독관리 법 집행의 효율성 향상에 힘쓴다. 여섯째, 강력한 감독관리 구축을 가속화한다. 네, 3월 12일 장중에 또 하나 많이 주목받은 소식은 미국의 월마트 관련 내용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산하의 유연 단티엔이라는 SNS 계정인데요. 3월 12일 유연 단티엔 웨이보 계정에 두 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 관계자가 유엔 단티엔에게 알려준 내용에 의하면 3월 11일 상무부 등 관련 부서가 월마트와 면담을 가졌다. 월마트가 면담을 받게 된 이유는 월마트가 일부 중국 공급업체에게 대폭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여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부담을 중국 공급업체와 중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번 면담에 관해 다음 몇 가지 주목할 포인트가 있다. 첫째, 월마트가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공급망 단절 위험을 초래하고 중미 기업과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둘째, 월마트는 임시로 중국 공급업체의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며 이는 상업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부과는 중미 기업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중미 기업은 응당히 함께 대응해야 한다. 넷째, 만약 월마트가 끝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럼 월마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면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게시글이고 이어서 두 번째 게시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제목은 중국 기업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담을 뒤집어 쓰지 않는다. 중국 기업은 관세의 전가 도구가 되는 걸 거절한다. 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월마트는 일부 중국 공급업체에 대폭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여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중 관세 부담을 중국 공급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3월 11일 상무부 등 관련 부서는 월마트와 면담을 갖고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 중국 정법대학 국제법학과 교수인 시샤오리는 월마트가 중국 공급업체에 임시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상업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인 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했다. 유엔 단티에는 월마트가 일방적으로 가격 깎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기업은 미국 추가 관세의 부담을 뒤집어 쓰지 않는다. 네, 과거 중국 시황 영상에서 전인대 일정 중 3월 6일 경제조제 기자회견과 3월 7일 외교조제 기자회견 내용을 일부 말씀드렸는데요. 3월 6일 경제조제 기자회견에서 상무부 부장이 미국발 관세 관련 질문에 답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릇된 길에서 점점 더 멀리 간다면 중국은 끝까지 상대하겠다. 3월 7일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외교부 부장이 미국발 관세 관련 질문에 답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협력을 선택하면 상호 윈윈을 실현할 것이고 만약 무턱대고 압박만 가하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거다. 유엔 단티에는 중국 관영매체 산하의 SNS 계정이라 정부의 태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지금 월마트가 전 세계에서 구매하는 상품 중 약 60%가 중국산이고 만약 앞으로 월마트가 중국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어떤 불합리적인 행위를 한다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필요시 관련 법규에 따라 월마트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나 해당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3월 12일 수요일 홍콩 항생 0.76% 하락, 홍콩 테크 2.04% 하락, 플랫폼 빅테크와 반도체주가 하락했는데요. 빌리빌리 6%대 하락, 화홍 반도체 4%대, 샤오미 3%대, 메이투안 1%대, SMIC 1%대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날 알리바바는 0.9% 상승했습니다. 네,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거래일만 보면 중국 증시는 대체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홍콩 증시는 지난주 많이 급등해서 이번 주 들어서는 미국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 영향도 있어서 이번 주 들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